이 시간부터는 실제 유체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체를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상유체, 완전 유체라고도 합니다만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상유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압축성이며 점성이 없는 그런 그 가상의 유체를 말하죠. 이에 반해서 실제 유체는 압력에 의해서 그 밀도가 변화하는 그 압축성 유체라는 거죠. 그리고 점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제 유체의 그 유동에 있어서는요, 점성 저항, 즉 그 유체의 그 점성 때문에 생기는 내부 마찰력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다 뭐예요? 이상 유체를 전제로 해서 그 유체의 유동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부터는요, 실제 유체를 전제로 해서 이제 유동 해석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유체의 유동 형태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미 그 정상류와 비정상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유체의 그 흐름 형태는 크게 이제 이렇게 정상류, 비정상류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정상류라고 하는 것은 뭐였나요? 그 유체가 흐르고 있는 과정에서 그 흐름과 관계되는 압력이라든가 속도, 밀도 이러한 그 변수들이 그 시간이 경과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이제 정상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비정상류는요? 정상류와 이제 그 반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유체가 흐르고 있는 과정에서 그 흐름과 관계되는 그 압력이나 속도, 밀도 이러한 그 변수들이 시간의 그 경과와 함께 이제 그 변하는 그러한 흐름을 이제 그 비정상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요, 이 유체의 흐름 형태를요, 또 측류와 난류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부터 측류와 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측류와 난류는요, 영국의 그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에 의해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측류, 천이구역, 난류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은요, 이렇게 실험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조에 이제 그 물을 채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감을 담은 이런 장치를 여기에다가 장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도 이제 그 밸브를 장착하고 여기에도 밸브를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밸브를 열고 닫으면서 이 유체 또는 잉크의 그 유량이나 속도를 갖다가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이 물에 이 물감이 이렇게 이제 흘러나와서 여기에서 이 물이 이렇게 흘러나갈 때 잉크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흘러나갑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흐름을 이제 측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막 섞이죠. 예, 이러한 흐름을 이제 우리가 난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측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의를 하면은요 측류라고 하는 것은요 유체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정연하게 층을 형성하여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잉크 입자가 이 물하고 섞이지 않으면서 그 입자 그대로 층을 이루면서 이렇게 흘러나가서 이런 일직선의 모양을 만드는 이러한 흐름을 이제 측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난류는요, 소용돌이의 그 흐름과 같이 유체 입자들이 이제 불규칙하게 흐른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 잉크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 노즐로부터 나오면서 이제 물하고 섞여서 이렇게 이제 흘러나가는 이러한 흐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난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천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측류와 난류의 이제 그 경계를 이루는 구역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측류에서 난류로 변하는 그러한 이제 그 영역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천이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난류에서 측류로 이렇게 변하는 그러한 그 중간적인 그러한 그 입장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구역을 우리가 이제 천이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측류와 난류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떤 그 숫자화를 해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그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1883년에 이 레이놀즈가 실험에 의해서 이러한 그 식을 만들었어요. 바로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그 식을 만들었는데요. 이 식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RE 이게 이제 레이놀즈 수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 레이놀즈 수 값은 어떤 값이냐 하면은요. 뮤분의 로우 DV다. 여기에서 뮤는 뭐냐 하면은요.
그 유체의 점성계수, 점도값이 되고요. 여기에서 로우는 바로 밀도값이 됩니다. 그리고 D는 그 관의 지름, 그리고 V는 이제 그 유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점성계수, 우리가 그 절대 점성계수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이 뮤 값은요, 동점성계수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동점성계수로 바꾸게 되면 이 점성계수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바로 밀도로 나눠주면 되죠. 예, 그래서 뉴는 로분의 뮤 값. 이게 바로 뭐냐면 동점성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절대점성계수, 예, 우리가 흔히 그냥 점성계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값을 이제 동점성계수로 바꾸면 식을 또 이렇게 뉴분의 dv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실험 결과에 의해서 측류와 이제 난류를 구분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값을 갖냐 하면은요, 측류라고 하는 것은 이 레이놀즈 수가 이 식에 의해서 구했을 때 그 값이 2100보다 작으면 그게 이제 측류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이 값을 2320 또는 뭐 2000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2100을 기준해서 일단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난류는요 4000보다 초과되는 그러한 레이놀즈 수값이 나왔을 때를 이제 난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천이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레이놀즈 수값을요 측류일 때 그리고 난류일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임계 레이놀즈 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측류에서 난류로 바뀌는 레이놀즈 수를 우리가 이제 상임계 레이놀즈 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하임계 레이놀즈 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값은 뭐냐면은 난류에서 측류로 바뀌는 그 레이놀즈 수를 이제 하임계 레이놀즈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레이놀즈 수를요 한번 직접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그 유체의 흐름에서요, 그 유량이 380리터 per minute래요. 그리고 이 유체의 비중이 지금 0.9고요. 그리고 점성계수가 지금 이 값을 갖습니다. 자, 이러한 그 지금 기름이에요. 자, 이 기름이 지름 75mm의 그 관 속을 흐르고 있을 때 이 유체의 흐름의 형태는 측류냐 아니면 난루냐라는 것을 이제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직접 뭐예요? 이 레이놀즈 수값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예, 앞에서 설명드린 그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먼저 뭐예요? 여기 점성계수는 여기에 나와 있죠? 예,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밀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밀도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에 관의 지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값들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주어진 게 이제 유량이 주어졌으니까는요. 이 유량 값으로부터 이제 이 뭐예요? 속도 V 값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량 값이 380리터 per minute래요.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단위는요, 뉴턴 또는 미터의 단위를 이제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단위를 이제 뉴턴 또는 뭐 세크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예요? 1미터의 세제곱은 몇 리터입니까? 10의 세제곱 리터예요. 즉 1000리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Q 값은요. 380리터 per minute는요. 바꾸게 되면은요. 이게 3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야 되죠. 그렇죠? 미터의 세제곱으로 단위를 바꿔야 되니까는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는 지금 분당이에요. 그래서 이걸 초당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뭐예요? 60을 여기다가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 값이 나와요. 그리고 단위는 미터의 세제곱 퍼 세크가 나옵니다. 자, 이제 유량을 구했고요. 자, 그럼 유속 부위는요? 예, 우리 연속 방정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Q 이꼴 AV라고 하는 식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V 값은 A분의 이제 Q가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예요? 관의 단면적이 되고요. 유량 Q는 지금 바로 여기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유속은 1.43m per sec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밀도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비중이 주어졌으니까 이 비중 값을 활용해서 우리가 밀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밀도 로우는 지분의 감마, 즉 여기서 이 감마는 비중량이죠. 그런데 이 비중량은 어떻게 됩니까? 9800S라고 하는 식을 갖죠. 예, 단위는 뉴턴 퍼 미터의 세제곱이에요. 이 단위
단위가요. 자,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합니다. 중력 가속도 9.8. 그리고 S값은 여기 비중이 뭐라고 그랬어요? 0.9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은 900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 구했죠. 변수를요.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합니다. 바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레이놀드 수는요. 미우분의 로우 dv에서 뮤 값 여기 어디 있어요? 예, 여기 지금 주어져 있죠. 예, 이 값을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 값, 밀도 값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지름 값 75mm인데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0.075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속도 V 값 여기 나왔죠? 예, 1.43.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했더니 1678.7이 나왔어요. 자, 이 값은요. 2100보다 작은 값이에요. 자, 2100보다 작으면 무슨 유동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측류 유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레이놀즈 수를 이용해서 그 유체의 유동이 측류인지 또는 난류인지를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